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5 2차 함수 y는 a x-p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y는 a x-p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y는 a x-p의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답니다. 자,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서 그래프가 어떤 성질인지 알아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를 살펴보면,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관찰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의 그래프를 일단 대충 관찰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린 건데,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보면, 자, 여기 빨간색이 y는 x제곱 그래프입니다. 조금 희미하죠? 그 다음에 일단 y는 이 초록색이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y는 뭐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y축상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보면 x 옆에 뭐 완전 제곱식이 돼서 숫자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x축상을 따라서 이동했네요. 지난번에 상수항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이동했는데 요번에 x 옆에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값이 붙으면 요번에는 x축을 따라 좌우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좌우로 이동하는 거겠구나 라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일단 알면 되고, 한 가지만 더 미리 얘기해보면 여기는 분명 x-2의 제곱인데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y는 x제곱이 플러스 2만큼 x축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뭐지? x-2. 우리 보통 지난번에 그 q값에 따라서는 그대로 이동을 했잖아요. 오늘은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죠? 자,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활동 1. 2차 함수 y는 x제곱과 y는 x-2의 제곱에서 정수값에 대응하는 y값, 정수 x에 대응하는 y값을 각각 한번 구해보자. 자, 우리 요거 뭐 y는 x제곱은 다 아는 거고 0, 1, 4, 9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0일 때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0일 때를 대입해 보면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를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1일 때를 대입하면 1의 제곱이라 1이 되고, 2일 때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됩니다. 여기 4, 1, 0. 그럼 여기서 4, 1, 0이 여기 나오는데, 좀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서로 이렇게 뭐 규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펴보면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 여기에 함수값인데 함수값이 x축상 이만큼 이동해서 값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함수값이 나타납니다. 함수값이라는 건 y값입니다. 근데 y값이 뭔가 x축상 이만큼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x-2의 제곱은. 이게 뭔가. 오늘은 어쨌든 x축상으로 뭔가 이동하는 그런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2. 자, 이것과 이것의 값이 같을 때 x값을 비교하여 2차 함수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보자. x값을 비교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x값을 비교하면 이거하고 x값이 이만큼 차이가 지금 계속 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자, 우리 아까 관계시켜 본 것처럼 여기 있는 y값인데 y값이 x만큼 2만큼 차이가 나서 y 함수값이 나옵니다. 다시 이만큼 차이 나서 y값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y값이 x축으로 사실 이만큼 전부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에 y값이 x축으로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자, x가 0일 때. 예. 근데 0일 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일 때 나타납니다. 2일 때, x가 2일 때 y값이 0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x가 1일 때 1이었는데, 2이 언제 나타나냐? x가 3일 때 나타납니다. x가 3일 때. 그래서 모든 x값이 지금 이만큼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면. 다시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하니까 그 함수값 y값이 모두 이만큼 이동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붙으면 아, 그래프가 x축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는 지금 현재 이 그래프가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는데 관계식을 보면 y는 x-2의 제곱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q의 값은 있는 그대로 이동했죠. y는 ax제곱 플러스 3이 붙으면 위로 3칸 이동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붙었으면 아래로 이동했었습니다. q의 값은 지난 시간 거. 근데 오늘 공부하는 건 여기에 숫자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됐는데 플러스로 반대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그럴까? 아니면 다 그런가? 한번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입니다. 다시 우리가 y는 x-2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됐습니다. 방금 알아본 것처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관계식 하나하나를 다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는 x-4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혹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할까? 맞습니다. y는 x-4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리면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합니다.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그러면 혹시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 플러스 1을 여기 붙이면 그럼 반대로 이동할까? 실제로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반대로 이동해서 그려집니다. 와, 여기 있는 숫자만큼 부호가 반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y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제곱을 가끔 빼놓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y는 x 플러스 3의 제곱을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그래프가 여기에 올까요? 맞습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여기 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공부할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x 옆에 완전 제곱 형태로 숫자가 붙으면 그래프가 x축으로 이동하는구나. 그런데 이 숫자와 반대로 이동하는구나가 또 오늘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y축으로 이동할 때는 그대로 이동하는데 여기 숫자가 붙을 때는 반대로 이동하는구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에서도 또 어떻게 되나 한번 이거 아까 반대로 이동했으니까 얘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그리면 이 경우도 괄호 안에서대로 반대로 이동할까라고 확인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완전 제곱 형태로 x 옆에 붙으면 이거는 플러스 2만큼 그래프가 이동하는 겁니다. 플러스 2만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3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플러스 3이 붙었으니까 반대로 그래프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a 값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아무 상관없이 x 옆에 괄호 안에서 x 옆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 이건 x축으로 이동하되 부호가 반대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보면 이게 보통은 이런 공식이 나오고 그럴 때 여기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이 이차함수에서 유일하게 아예 여기 내용 정리할 때 마이너스 p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예 여기가 마이너스 p라는 얘기는 이 p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여기서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ax제곱 그래프,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부호 현재 이미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P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기하고 P만큼 반대로 이거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직선 P를 축으로 하고 이번엔 축의 방정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게 사실은 지난 시간 거보다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조금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거 Y축상 이동하는 건 그 부호 그대로 이동하고 축이 변하지 않았는데 오늘 공부하는 건 부호가 반대로 이동하면서 축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축이 바뀌어서 축이 여기가 마이너스 P일 때는 P만큼 이동합니다. 축이 바뀌었다는 축도 바뀌지만 꼭지점의 좌표도 꼭지점의 X좌표도 오늘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축도 바뀌고 꼭지점도 다 바뀝니다. 단 꼭지점의 Y좌표는 계속 0이 되고 꼭지점의 X좌표만 바뀝니다. 자, 우리가 A값이 음수일 때도 똑같이 변형되는 거 알아봤죠? 선생님은 요거를 좀 다르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공식 자체를 그냥 공식이라고 할까? 내용 정리 자체를 요게를 그냥 플러스라고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가 이번에는 P로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그냥 플러스 P로 해놓으면 2차 함수 이거는 Y는 A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여기와 반대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라는 표시를 좀 더 이렇게 나타내면 좀 더 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하고 부호가 반대되는 X는 마이너스 P를 축으로 한다. 축으로 하고 꼭지점의 좌표도 이거 부호와 반대로 마이너스 P, 0. 요번에는 X축으로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에 X좌표가 변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얘와 반대다.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부하는 건 요거와 부호가 반대로 이동하면서 축도 부호가 반대로 그만큼 이동한 거고 꼭지점의 좌표도 얘와 반대로 이동했다.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1차 함수 끄트머리에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2를 지나면 이 직선의 이름은 Y는 2다. 그러니까 X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Y는 2다 해서 이런 직선이 됩니다. 혹시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점을 지난다. 이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렇게 Y축하고 평행한 이런 직선이다 하면 얘는 직선의 이름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 X가 2인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다 하면 여기가 X는 2다. 그래서 X는 2다 하면 무슨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 이름이 X는 삐리리다, X는 삐리리다. 그래서 X는 뭐 P다, X는 마이너스 P다가 이런 직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끄트머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자, 우리 이제 이거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다르게 오늘은 이거 부호 반대로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붙으면 X 옆에 완전제곱 안에서 변하면 숫자가 붙으면 이거와 반대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것이다.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플러스 3이 붙으면 오히려 반대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저쪽으로 간 것이다. 자,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제 1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 그래프가 X축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X축의 방정식과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고. 자, 우리 축의 방정식하고 꼭지점의 좌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이거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함수에서.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건 생략하고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해답에서. 자, 축의 방정식은 이게 축의 방정식은 여기가 x-1로 붙으면 그래프가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죠.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축이 x는 1이 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의 방정식 쓰려면 항상 이런 유형으로 써야 됩니다. x는 숫자, x는 상수.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앞으로 2차 함수는 x는 얼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축이 y축이었죠. 근데 y축도 사실은 x는 0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축의 방정식은 x는 1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축이 1만큼 이동됐고, 자, 꼭지점의 좌표도 0,0에서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1,0이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축은 x는 1, 꼭지점의 좌표는 1,0.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만 이동한 그래프다. 자, 여러분 살펴보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이건데, 자, 마이너스 x-1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플러스 1만큼 실제로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게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이동했고, 축의 방정식은 이 직선 이름이 x는 1인 겁니다. 이 직선 이름이. 이렇게 수직인 직선 이름이 x는 1. 꼭지점의 좌표는 1,0. x가 1이고 y는 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쓸 때는 항상 이런 형식. 이런 형식이 뭐야? x는 1. 혹은 x는 숫자. 이렇게 앞으로 축을 써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자, 이제 뭐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자, 현재 이 그래프는 y는 2x제곱 그래프입니다. 근데 y는 2x제곱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이 플러스 1부터는 반대를 했죠.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만큼 전부 이동해서 꼭지점이 여기가 되고, 축의 방정식 이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되고, 이렇게 이동하고, 축의 방정식이 이 직선 이름이 뭡니까? 요 직선 이름은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현재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전부 이동했습니다. x축으로 플러스 3만큼과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있으면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다. 축의 방정식도 얘하고 다 반대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동, 축의 방정식, 꼭지점 다 얘하고 반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3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3,0이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고 축의 방정식 x는 3, 꼭지점의 좌표는 3,0이다. 이렇게 오늘 내용이 진행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x가 0보다 클 때 y는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어떤 x좌표 완전제곱으로 p값이 붙으면 이 p값의 부호가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만큼 이렇게 x축을 따라 이동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 이 p값과 반대로 축의 방정식도 읽어야 되고 꼭지점의 좌표도 이 값과 반대로 읽어야 된다. 자, 오늘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난 시간에 y축상으로 이동하는 건 부호 그대로 이동한다. x축으로 따라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이동한다.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거하고 지금 반대로 읽은 겁니다. 꼭지점의 좌표도 p,0이 된다. 자, 오늘 x축에 따라 그래프가 이동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